자, 들어가자. 가자. 앉아. 네. 바닥에 앉지 말고 자리에 앉아. 오늘부터 온다는 아, 너도 뭐 건드렸지? 아, 진짜 왜 이러실까? 진짜 정신산만하게. 다시 됐음. 아, 일단 얘들아, 그 영상을 찍긴 했는데 올려보려고 하니까 영상이 길어가지고 튕기더라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긴 영상을 올리려면은 뭘 인증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정면을 보시오, 고개를 숙이시오, 고개를 드시오, 막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게. 자,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무조건 금요일 밤 12시까지 문제 다 풀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라라고 했는데 다희랑 그 다음에 서연이밖에 질문 안 했단 말이야? 했어요. 다마가 뭐냐고? 그거 질문이야? 아니 선생님 저는 질문은 없는데 틀린 거 다 붙였습니다. 아, 그래. 나 실수로 틀린 거.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를 고쳐서 알 수 있으면 넘어가도 되는 거고, 솔직히 숙제 다 못했다 혹은 문제 채점만 간신히 했다 있어? 혼내지 않을게, 솔직히. 네. 채점도 간신히 했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자기 진도 아닌 부분을 나갈 때는 선택지를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뭔가 지식을 확장해야 되니까 그래도 들어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안 된다, 나 빨리 숙제 해치워야겠다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일기쓰기 파트부터 갈게. 비문학 파트부터 갈 거고, 설명 방법이랑 설명하는 글쓰기 파트가 이제 양지랑 고운이었나? 그치? 쌤, 근데 맞지? 뭐라 하지? 그 테스트는 없어요. 복습 테스트 할 시간이 없는데요. 복습할 테스트 대신에 문제를 왕창 내주잖아. 근데 이제 시험 직전 때 되면은 뭐 어련히 알아서 드릴까. 와 선생님 이놈의 엄마 걱정은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 좀 해. 엄마가 아주 그냥 핀란드에서 걸어오시는데요? 매일 정신없어. 얘들아, 일단은 설명하기 요거는 진짜 금방 끝나거든? 이거부터 할게. 다희는 문제를 풀어보고 있어도 괜찮긴 해. 뭘 풀어야 돼? 그 뒷장이랑 이제 그 귀뚜라미 파트 해놓고 있어도 돼. 강윤이도 다시 한번 이 틀린 거 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 읽기 방법이랑 쓰기 방법이랑 둘 다 들어가는 거 맞지, 너희? 여기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일단 가보자. 설명하는 글 파트 고은중이랑 양지중 파트였어. 자, 알려주겠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 쉬는 시간 끝나고. 자, 일단은 설명하는 글이란 말 그대로 설명하는 글인 거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데 객관적이어야 하고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 알고 있니?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목적은 뭐야? 어그로를 끌어야 돼. 글도 첫 부분에 괜찮네? 좀 재밌을 것 같네? 해야 글이 그 다음에 술술 읽히잖아. 그치?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가 있지. 너희 첫 번째 장 바로 이제 펼쳐보면서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진다거나 어떤 뭐 주변의 경험을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각종 이제 전략들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왜 썼는지 목적, 동기와 목적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설명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겠지.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 설명 대상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되는 게 뭐느냐? 다양한 설명 방법을 익혀야 해. 많이들 외웠니? 분류와 구분 차이 알겠니? 부분이 그거고 분류가 그거예요. 네네네. 우리 민혁이만 지금 여유롭게 끄덕끄덕 하고 있어. 지우도 끄덕끄덕한 거 맞아? 약간 헷갈려? 알겠습니다. 자, 끝부분에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야 할 것이고, 뭐 그 외에 뭐 필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쌤이 내주는 그 숙제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게 과제 아니면 당부 같은 것들이겠지. 자, 그러면 우리 중간 부분에서 설명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을 하잖아. 이 설명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쉽지? 제일 첫 번째. 자,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한다. 이거는 뭘까요? 해석. 뜻을 밝혀, 개념을 밝혀. 이거 뭐지? 그렇지, 정의입니다. 시험 보면 어딘지 몰라서 그냥. 이게 뭐야? 정의. 그 다음에 아니야. 엿다. 강윤이는 일단 문제 풀고 있으면 돼. 이거 보면 안 돼요. 아, 이거 봐도 돼요. 이게 더 재밌는데. 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방법. 이거는 예시. 시험 보기 맞아. 나 어딘지 몰라.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비교랑 대조를 크게 구별하지 않았잖아. 근데 설명하는 글 파트에서는 엄밀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이제 견주어서 나타내는데, 공통점을 위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게? 비교일까, 대조일까? 비교입니다, 비교. 그렇다면 차이점을 위주로 하는 게 대조. 와, 신기하다. 신기해? 네. 정말 신기하다. 옛날에 분명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자, 이제 분삼형제가 나옵니다. 비읍자 삼형제가 나오는데 말이야. 분필.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자.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거. 분류. 분류 확실해? 네. 구분 아니야? 네. 알았어. 분류야. 잘했어. 그 다음에 전체를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 구분. 맞아, 요게 바로 구분이야. 나누어. 자, 그 다음에 하나짜리 대상을 쪼개 설명하는 거야. 구성 요소. 분석. 분석? 요게 바로 분석입니다. 분석. 그래서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얘기하면, 일단 하위 종류들이 있어. 이걸 상위 종류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 상위 종류로 묶어서, 상위 종류로 묶어서 분류라고 생각하면 돼. 종류할 때 류야. 자, 그리고 구분은 뭐냐면은 요렇게 큰 게 있는데 얘를 나누는 거야. 오케이? 얘가 분류인 거야. 근데 이제 분류랑 분석이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왜? 분류는 아래에 있는 애들을 더 큰 종류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구분은 큰 상위 종류를 하위 종류로 쪼개서 얘기하는 거니까 화살표 방향이 다르지. 아예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러면 그 구분이랑 분석이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 뭔가 쪼개는 느낌이니까. 일단 구분은 몇 가지로 나누는 거고, 분석은 애초에 대상이 하나짜리야. 태극기라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저기 꽃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꽃, 줄기, 이런 식으로 아예 하나짜리인 거야. 하나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쉽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 맞아, 인과입니다. 그래요? 네, 인과. 와우. 그러니까 시험 분류랑 문제. 구분이랑 분석이 뭐라고요?
네? 아니에요. 이거 물어봤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니 모르겠으면 이따 한 번 더 물어봐. 자, 얘들아 그 민혁이가 준 프린트 보니까 이런 설명 방법 연습하는 걸 막 60몇 개씩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연습시키셨더라고. 그러면 이제 민혁이는 너무 껌이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몇 가지 연습 문제 갖고 왔으니까 한 2분 줄게. 이거 빈칸 한번 채워봐. 자, 첫 번째 빈칸은 어떤 설명 방법인지, 사례라고 되어 있는 옆 빈칸은 적절한 사례를 쓰면 돼. 나도 지금 같이 풀어볼게. 틀리는요 쌤. 내가 틀릴 리가 설마. 틀리면은 1인당 아이스크림 하나씩. 알았어. 뭐 내가 언제 아이스크림 안 사줬나? 네. 쌤 자리 엥? 가지고 다 바꾸고 있어. 응? 예시. 것으로 난 다 했어. 전 아직. 뭘 했는데. 저도 다 했어. 저는 안 했어요. 네, 부랴부랴 하세요. 뭘 하고 싶던 거지? 주머니가 없어 있거든. 장식이야 그냥. 몰라. 주머니가. 쌤 해도 돼? 네, 모르겠으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한테 지금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해볼게. 어디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풀이하는 방법 뭐였지? 정, 의지. 정의에 해당하는 거 D라고 찾았는데 너희도 맞았니? D요? D, A, B, C, D. 문학이란 이러한 것이다. 두 번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니까 이것은 인과일 것이고, 인과와 관련된 거는 H였어. 꾸준한 자습과 규칙적인 생활 관리를 계속 실천했더니 성적이 향상되었다, 얘들아. 알았지? 이렇게 하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는데, 공통점이나 유사점 위주니까 이것은 비교와 관련된 건 A, B, C, D, E. 맞지? 아니야? 맞아요. 맞아? 고마워. 자, 다음에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제 비교가 아니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대조라고 하고, 이거는 반면 나온 거 체크하면 되겠네? B, 잘했어. 자, 그 다음에 5번. 전체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이거 뭐지? 그렇지, 구분이야. 구분과 관련된 거는 사례가 C입니다. 국악기는 그 연주 방법에 따라서 관악기, 현악기, 탄악기로 타악기로 나눌 수가 있다.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이 하나. 이번에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부분으로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분해 말고 분석이라고 하고, 이건 G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어떤 대상을 종류로 묶어서 설명한다?
분류는 F였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 예시였고 A가 되겠네. 다 맞았어요? 네. 응, 좋아. 아마도 뒷페이지 이거 빈칸이 왜 다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빈칸을 일일이 답을 불러줄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 이거 학교에서 이미 나갔지? 그래서 이 설명하기 파트는 얘들아, 선생님이 자 봐봐, 간지럼과 가려움의 차이는 이거야. 가려움은 뭐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거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 너무 시간 낭비잖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기억나지 다. 그래서 이 설명하는 글 파트는 이거 연습하는 게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으면 돼. 지문의 내용을 잘 암기를 하면 돼. 그래서 넘어갈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준 거. 그러면 양지중 파트도 마찬가지겠지. 지혜가 남긴 음식, 발효식품. 이거 발효의 뭐 개념이라든지 부패랑 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라든지, 젖산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 다 너희가 기억할 수 있으면 돼. 혹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하면 이따 문제풀이 시간 쌤이 알려줄게. 정리해놨으니까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패도 먹을 수 있죠. 부패 먹을 수는 있지만 탈이 엄청 크게 나겠지? 부패 관련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글의 읽기 파트가 끝났고, 읽기 파트에서는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이제 각각의 단원이 이제 전개가 되었어. 그 다음 파트가 설명하는 글쓰기 파트거든? 너희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다 교과서에서 봤지? 봤어? 저희 여기 아직 안 했어? 아니요, 그냥 안 할걸요? 아, 여기까지 안 할 거고 아까 거기까지만 할 거. 하나?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지우도 선택이야. 여기 글쓰기 파트부터는 잠깐 문제 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읽기하는 금이 쓰기도 잠깐 봐야겠다고 봐도 돼. 여기도 금방 끝날 거야. 그러면 저 시험범위 말씀드렸나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니 저희 선생님이 시험범위가 나가는 데까지라 하셔서 그게 뭐예요? 나가는 데까지요? 선생님 대부분이 싹 다 나가는 데까지 시험이야. 그러면 쌤이 이따가 진천중학교 홈페이지 한 번만 더 찾아볼게. 선생님 차라리 저희 국어 선생님 컴퓨터를 해킹해 주시면 돼요. 저는 컴퓨터를 못해서요, 잘. 설명하는 글을 이번엔 해킹 쓰기 하나 배워두면 하겠습니다. 야, 내가 그거 시험 범위 좀 알자고 깜빵 가야 되는 거야? 네. 깜빡하면 시험 안 보잖아. 깜빵 가면 너희는 시험을 보겠지, 내가 안 보겠지. 내신 자, 우리 양지들 설명하는 글쓰기 여기 나갔지? 저희 다 나갔어요. 다 나갔지? 시험 범위 벌써 나갔다고? 몰라요. 쌤이 두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강제가 뭐야, 굉장히 저거 진도가 빨라가지고 야, 지금 녹화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칭하여서 표현해줄까요? 설명하는 천경재 선생님께서 뭐 진도를 빠르게 나가주셔가지고 자, 그럼 아무튼 간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설명하는 글의 개념 쌤이 언급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네. 설명하는 글,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거야.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돼. 괜찮지? 아까 설명하는 글의 어떤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이거 생각하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 자, 먼저 이거 은근히 중요한데,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예상 독자가 교수님이야. 그러면 대학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설명하는 글이요. 그 주장하는 글 말고. 이제 내가 뭐 발효식품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그쪽 관련, 미생물 관련 교수님들이 읽을 글이면 뭐 논문도 가져올 수 있고 어려운 용어들을 쓸 수 있어. 하지만 어린이집 이제 갓 졸업한 유치원생들이 이제 읽어. 그러면 이제 막 뭐 부패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 조금 자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상 독자의 수준, 그리고 예상 독자가 어떤 것을 흥미로워할 만한지를 고려를 해서 글쓰기 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나머지 파트는 뭔가 상식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당연히 설명하는 대상이니까 뇌피셜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 안 되지. 객관성, 정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출처가 분명한 그런 자료를 위주로 수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은 처음, 중간, 끝 의 3단 구성이잖아. 그치? 이 구성을 고려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골라야 할 것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인과가 아니라 뭐 분류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러면 적절하지 않잖아. 그치? 그때 설명하는 방법을 잘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이건 사실상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넘기고 더 중요한 건 요 파트입니다.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어떤 부분이냐? 과정 부분이야. 과정 부분. 가정이요. 과정. 가정. 고화성 이중모음 과정. 자, 왜냐하면은 얘들아 그 글 쓰는 과정을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오늘 헷갈리지 않도록 첫 번째 잘 살펴봅시다. 챗GPT한테 물어본다? 나무 잎. 자, 얘들아, 물론 글을 쓸 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끄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기를 쓸 때나 아니면 뭔가 소설을 쓸 때나 뭐 그럴 때 의식의 흐름대로 쓸 수 있고 설명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하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냐? 주목! 독매 정도가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야. 어떤 거냐? 당연히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이냐? 주제 목적. 그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 것이냐? 그리고 아까 쌤이 독자 말했지. 예상 독자는 누구로 설정할 것이냐? 이 매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정보의 출처를 사용할 것이냐? 뭐 위키백과를 사용할 거야? 뭐 논문을 사용할 거야? 뭘 사용할 거야? 안녕. 어떤 정보 수집 매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내가 인터넷에다가 올릴 것인지 아니면 종이로 쓸 것인지 그리고 설명하는 글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뭐 안내문도 설명하는 글일 거고 기사문도 설명하는 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매체의 글을 쓸 것인지 어떤 유형의 글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괜찮아? 자, 필기할 거 없겠어? 나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서연이는 일단 문제 풀고 있으면 돼. 그 추가 문제 프린트랑 자습서 평가 문제지? 본인 진도. 자, 그 다음에 생성하기야. 자, 친구들이 의외로 생성하기랑 조직하기 순서를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 의외로. 왜냐하면은 약간 생성이 진짜로 뭔가 글을 쓰는 느낌이 들고 조직은 뭔가 계획하는 느낌이 드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 봐봐. 생성하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글에 담을 것인지 글감을 생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 중에서도 이제 뭐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지 뭐 다른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지 글감을 생성하는 파트가 생성하기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이때 글감 생성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거야.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매체를 고려해서. 그러면 수집한 정보 그냥 다 갖다 쓸 거니? 다 진짜? 쓸데없는 내용 다 쓸 거야? 승찬이는 그렇게 해. 민혁이는 안 그럴 거래. 민혁이는 안 그렇게 하고 수행평가도 잘 맞을 거래. 자,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그 중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야겠지. 이런 작업을 생성하기 단계에서 할 거고 이 수집한 정보와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실제로 글감을 만들 건데 여기 써 있진 않지만
플러스 알파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전략을 알려줄게. 전략. 자, 매술. 이거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 생각 좀 하고 생각하려. 또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인드맵. 생각. 혹은 했어? 자유현상하기 전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안 하셨어? 다른 학교에서는 이거 가끔 알려주시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얘기할게. 보기에 이런 내용 나올 수 있잖아. 자, 우리가 글감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쓸 수 있지. 진짜 주제는 선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써야 되네? 할 때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치고 하는 걸 생각구문이라고 하지.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틀이 갖춰질 것이고, 자유현상은 얘보다 조금 더 프리해. 그냥 주제에 관련돼서 생각나는 거 그냥 다 쓰는 걸 자유현상이라고 해. 그 중에서 이런 거 버리고 이런 거 하고 나면 이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 위주로 선별을 해야겠지. 이때 정보 수집하기 이거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조직하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개요야, 개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글감이 없는데 개요를 어떻게 짜? 뭔가 글감이 있어야 처음엔 요런 거 쓸 거고 중간 부분에는 2문단엔 요거 쓰고 3문단엔 이거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조직하기의 이제 키포인트가 개요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위치를 배치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별거 없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글을 쓸 거야. 자, 표현하기라고 하는데 내지는 또 뭐라고 하냐? 처음 글을 쓰는 걸 뭐라 그러지? 초고라고 들어본 적 있어? 초고. 처음 초. 해서 처음 쓰는 원고를 초고 쓰기라고 해. 그래서 개요를 바탕으로 쓰는 건데, 자 봐봐. 이 표현하기 초고 쓰기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데 내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뭔가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잘 뭐라고 써야 될지 턱 하고 막혀. 이때 모든 걸 다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 쓰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쭉 후루룩 써내려가면 돼. 왜냐? 부족한 부분은 평가를 하고 고쳐 쓰는 단계에서 다 다듬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후루룩 초고를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할 것인데, 내가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을까? 대상의 특성에 맞게 설명 방법 잘 활용하였을까? 내가 사실을 위주로 썼을까? 짜임에 잘 맞았을까?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이 점검하는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예쁘게 고쳤으면 됩니다. 수정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고, 자, 고쳐쓰기의 원리를 혹시 몰라도 추가로 갖고 왔어. 한번 봐도 되겠니?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주셨어? 네. 그래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혹시나 몰라서. 자, 그래서 고쳐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 평가하기의 어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별거 아니야, 얘들아. 외울 필요 없어. 부족한 부분 추가해. 내가 뭔가 중복되거나 주제와 벗어난 내용 삭제해. 그리고 뭔가 내용이 유치하거나 표현이 부적절해 하면은 바꿨어. 이거 뭐라 그러지? 이제 바꾼다 라고 해서 대치한다 라고 하거든. 아니면 이제 2문단이랑 3문단을 바꾸는 게 흐름상 더 좋을 것 같아. 논리적 전개를 고려해서 재구성해. 이런 게 고쳐쓰기의 원리고, 고쳐쓰기는 크게 이것도 순서를 외울 필요 없지만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딱 봤을 때 쭉 읽어내다가 딱 걸리는 부분, 그거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살피고, 문장 어색한 거 없는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그러나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로 썼다든지 하는 것들 있잖아. 고치고, 단어, 맞춤법 고치고 하면 돼. 요게 바로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30초 드릴 테니까요. 필기하셔야 되는 부분 있는지 파악하세요. 나 같으면 이런 거 혹시 모르니까 써놓겠다. 이런 거에 밑줄 쳐놓겠다, 나 같으면. 필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쓰세요. 지금 쓰세요.
어떻게 이해하지? 이미 나와 있는 거 이제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되잖아. 아니 이게 시험 범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으니까. 강윤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갈 것 같은데? 이따가 엄마 걱정할 때 들으면 돼. 어쨌든 시험 범위나 배운 데까지. 배운 데까지. 이기면 명동까지 시험하시죠. 선생님께는 1, 2학기 중간 기말 분량 다 1학기 중간에 박아놓고서는 1, 2학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너희가 너무 힘들걸?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아니 학교 시험을 무슨 소리야 그건. 아 그니까 한 학기를 한 시험에 꾸려봤자고. 뭐 4분의 1 곱하기 4나 4분의 4 곱하기 1이나 똑같잖아. 아 같이 똑같지. 자, 그 다음에 이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야. 고온중은 일단 안 들어갈 거라고 하고, 양재중 같은 경우에는 줄다리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지문 보는 거 기억나? 그것도 내용을 잘 기억하면 돼. 쌤이 전체적인 그런 설명 전략이나 흐름 같은 건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평가 문제집이랑 자습서에도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지. 그거는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디테일한 내용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설명하는 글 파트는 끝났어. 다음으로 이제 시 파트 할 건데요. 일단 잠깐 끊고 갈까? 쉰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시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예. 대신에 그 어제 숙제 마무리 못한 거 꼼꼼하게 하세요. 했어요. 그래? 한 번 더 보고 자습서 평가 문제 보고. 그다 보냈는데. 네.